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이 21,0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고점까지 좀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강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런 흐름들이 왜 주가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상승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원전 섹터 가장 강한 이슈는 바로 SMR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에는 지금 뭐 SMR 특별법이라고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지금 2월 말에는 국내 혁신형 SMR인 SMR을 지금 표준 설계 인가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 한수원이 태국과 SMR 기술 세미나를 열면서 해외 협력 이슈도 지금 붙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감시 제어 시스템인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어 쪽 그런 기술을 들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단순 테마주 반응이 아니라 이런 원전 확대와 함께 기대감이 우리 기술의 산업 위치에 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승이 좀 과열인지 아니면 더 위를 한 번 더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열 수가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우리 기술 여러분들 아래 댓글로다가 다들 좀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화이팅 한 번씩 보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기술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이상하게 우리가 추세가 쉽게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런 식으로 눌림이 분명히 나왔었지만 우리가 다시 받아내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강한 추세 속을 갖고 있는 보통 강한 추세주들이 나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중 캔들을 좀 보시면 몸통만 보면 방향이 좀 애매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고점 갱신이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윗꼬리가 조금 달렸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먼저 위를 열고 그 다음에 매물이 부딪힌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간 캔들이 아니라 올라간 뒤에 소화가 좀 붙은 캔들이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흐름이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조절하는 신호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고, 자, 이런 구간 우리 개인들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점에 대한 희망 하나만으로 여기서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지만 기회를 일찌감치 손절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보유자들이 뭐 좀 매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급을 보면 좀 흐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기간만 하더라도 25,000주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외인들도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뿐만 어때요? 지금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 추격을 붙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지금 추격을 붙은 흐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간이 이런 시세를 만들어 가기 전부터 지금 이런 파란색 선을 보시면 기간의 움직임인데, 기간의 움직임들이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지금 비중을 이탈이 나왔습니까? 이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이런 매수세를 좀 보여가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비중을 아직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기간의 움직임이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까지 좀 열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일찍이 손절하면 되냐 안 되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가격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원전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붙어주니까 지금 비중을 조절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비중을 높이는 과정을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고점에 대한 단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준을 일찍이 손절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기준을 좀 보셔야 되면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도 타점은 어디다? 이 수급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호가를 통해서 이런 호가창에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서 개인인지 외인인지 기관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일찍이 손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손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도 중요하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비중도 같이 조절해 가면서 같이 기대치를 같이 끌어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기준이 보통 장중에 나와요. 특히나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화요일, 오늘까지 조용한 흐름을 좀 탐색을 할 걸로 보이고요. 보통 수요일날 흐름이 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조용하게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월요일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날인데, 자, 우리가 그만큼 수요일에 대한 대비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에 대한 타점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전 타점 같은 걸 좀 잡아야 되시는데, 제가 영상으로 좀 드리다 보니까 타점 많이 놓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매도 타점 잡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이탈의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만큼 좀 집중 부탁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도 좀 간단합니다. 아래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 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지, 매도 타점을, 그리고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을 때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대응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 여러분들 지금 단순하게 상승이라고 생각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기준을 좀 잡아 가시라는 겁니다. 기준을. 그래서 좀 이런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평선의 간격이 좀 어때요?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지금 21선과 단기선들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이후에 한 번쯤은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에서 타점을 좀 잡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좀 보시면 항상 이런 급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시세를 만들어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평선, 21선을 기준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도 대응 타점 잡아드렸고,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대시세를 만들었다. 그래서 21선 또 이탈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또 계속적으로 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탈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 좀 어떤 식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타점을 잡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SMR을 주축으로 해서 핵심적인 테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제어, 계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원전에 대한 제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감시 제어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이력이 조금 나오고 있고, 지금 신한울 3, 4호기 관련돼서 지금 DCS라는 제어기 공급 계약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혜택을 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좀 보시면요. 실적은 지금 2025년 연결 매출만 하더라도 지금 871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고, 전년 대비 지금 22.2%의 증가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55억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적자로 좀 전환이 됐는데 단기 순손실도 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실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시에서 지금 회사가 밝힌 적자 전환의 핵심은요, 바로 이 종속기업 신사업 관련돼서 초기 비용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깔기 위해서 비용이 먼저 투자가 됐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25년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매출은 지금 전년 대비 37%의 상승을 좀 가져왔고요. 영업손실이 커졌고 순이익은 오히려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금 외형 확장과 비용 선반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하나만 보면 적자 회사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어때요? 원전,
이런 본업이 좀 살아있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좀 실적이 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최근 인터뷰에서도 연결 매출 지금 1,600억, 영업이익으로 하더라도 지금 300억 수준으로 전망된다라는 부분이 좀 밝혀졌는데, 자, 올해 매출 확대를 강하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숫자 회사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확정적으로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방향성. 지금 시장은 지난해 적자보다도 올해 원전 매출 급증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지금 전통적인 PER 보기에는 지금 부담이 좀 있지만 적자 전환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기주 밸류는 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PER보다 정책과 수주, 원전 사이클이라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로 보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완벽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런 원전 확대와 함께 SMR에 대한 기대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좀 실적 반등할 기대가 좀 앞서서 반영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기관들이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SMR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단기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의 상승은 좀 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눌림이라는 구간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와야지만 새로운 상승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개인들은 보통 주가가 못 올라가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좀 있습니다. 본전에 대한 심리, 그러면서 단타 세력들이 보통 짧게 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이탈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탈에 대한 대응 기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구간 단순하게 고점 갱신 나왔다고 해서 야, 고점 겁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도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아가면서 기회를 좀 노리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기술 이걸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